안녕하세요. 인생 더 지혜롭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자의 논어에서 배우는 현실적인 삶의 조언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방향과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논어 속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5가지 지혜를 통해 인생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배움의 즐거움.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는 배움을 단순히 지식을 얻는 과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배움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여유 시간이 많아질 때 배우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자극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배움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초반에 참여하면 기본적인 기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인터넷 뱅킹 같은 필수 앱 사용법을 익히면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취미 강좌를 찾아보세요. 서예, 그림, 사진 촬영, 요리 등 다양한 강좌가 있으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도 생깁니다. 외국어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간단한 영어 회화를 배우면 해외여행이나 손주들과 소통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양 강좌에 참여하면 역사,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생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내와 겸손. 누구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 3인행 필요하사언.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공자는 나이, 지위, 배경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조언입니다. 오랜 삶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나는 다 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계속 등장합니다. 겸손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손주나 자녀에게 스마트폰 앱 사용법이나 SNS 활용법을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세요. 관심 있는 주제의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등산, 낚시, 바둑 같은 모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통해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 사람에게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세요.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나 자신도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타인을 바라볼 때 더 많은 배움과 인연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기보다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법.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라. 군자용 누러어니 민어행. 군자는 말에는 신중하고 행동에는 민첩하다. 공자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마련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조언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화가 났을 때 10초만 참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바로 말을 하지 말고 10초 동안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 짧은 멈춤이 감정적인 말실수를 막아줍니다. 또한 조언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대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조언을 하려 할 때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식으로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도 말을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데리러 가거나 가족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작은 행동으로 배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의미로 전달됩니다. 말은 적게 하되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의 지혜.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라. 익자사무, 손자사무. 이로운 벗이 셋이 있고 해로운 벗이 셋이 있다. 공자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조언입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단순해지지만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 라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간단한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등산 모임, 낚시 모임, 바둑 모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 뿐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제는 피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인연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정서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행복. 현실적인 만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라. 지족자상족. 족함을 아는 자는 항상 만족한다. 공자는 지나친 욕심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적당한 만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친구나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내 속도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SNS나 인터넷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실속 있는 소비를 실천해 보세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구입을 자제하고 지금 정말 필요한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이나 할인 행사를 적극 활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세요.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만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소개한 공자의 논어 속 조언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삶이 더 평온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인생, 더 지혜롭게와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